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학 2 저번에 풀었던 페이지 12쪽에 예제 6번까지 풀었었죠. 이번에 페이지 12쪽에 예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B는 H만큼 떨어져 있고 A는 2H만큼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수평 방향으로 VB만큼, A를 수평 방향으로 VA만큼 던졌을 때 둘이 떨어지는 위치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엔 알짜힘, 그러니까 던진 이후에 받는 힘은 중력과 속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높이가 다르니까 동시에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럼 당연히 높이가 낮은 H의 높이에 있는 B가 먼저 이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근데 VA는 EH만큼 떨어지는 그 시간만큼 걸려서 여기 올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도착한 후에 A가 도착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근데 같은 위치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VB가 떨어지는 속력인 TB가 A가 떨어지는 속력인 TA보다 작으니까 VB가 VA보다 커야 둘이 떨어진 거리가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TB가 TA보다 짧으니까 VB가 VA보다 커야 이게 거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딱 맞을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물리학은 그래프를 세우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를 세워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건 A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그럼 GT라고 놓으면 되겠죠? 중력과 속도는 G니까. 그러면 TA라는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했다 이렇게 쳐볼게요. GTA. 그럼 이 면적이 EH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GTA 제곱이 E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A의 제곱은 4H분의 G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 GB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제 TB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거랑 똑같이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를 B의 그래프로 보시면 B의 그래프는 A와 달리 떨어진 거리가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G TB 제곱이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B 제곱은 G분의 2H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TA, 그러니까 A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G분의 4H라는 걸 일단 알게 됐고요. B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G분의 2H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평 방향의 속력은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총 움직인 거리 x를 구하기 위해선 속력 곱하기 시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관계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둘이 움직인 거리는 같아요.
A나 B나 움직인 거리는 같지만 A의 속력만큼 G분의 4H 이렇게 간 거리랑 B의 속력으로 G분의 2H만큼 간 거리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구해주시면 지우고 하면 뭐 루트 2a는 vb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루트 2배 더 빨라야 같은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먼저 접근했어야 되냐면, 일단은 VB가 A보다 높이가 낮으니까 떨어지는 속력이 훨씬 빠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적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같은 거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A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야 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셨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질적이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문제의 답은 VB가 VA보다 루트 200만큼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게 8m입니다.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지평면까지 온대요. 근데 이거 8m인데 여기가 시간이 t, 여기가 시간이 2t라고 합니다. 일단은 얘도 포물선 운동이죠. 네, 포물선 운동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수평 방향의 알짜임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를 뭐 복잡하게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얘 y축 성분의 벡터를 구해서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벡터 분해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네, 이렇게 비스듬하게 V의 속도로 던졌다고 했을 때 이제 벡터 분해 너무 쉽죠. 이렇게 삼각비 해서 X축 방향의 벡터를 V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축 방향의 벡터를 V 사인 세타 이렇게 두시면 이 V 사인 세타만큼 이제 처음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뭐 이건 항상 유지가 되겠죠. V 코사인 세타는 계속 쭉 V 코사인 세타로 유지가 되는데, Y축 방향의 벡터인 이 V 사인 세타만 그 중력과 속도인 G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 속력은 여기 구했듯이 V 사인 세타가 되겠죠. 처음 속력은 V 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최고점을 찍잖아요. 최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도달하는 데까지 t가 걸리는데 이게 대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보시면 여기가 이제 t고 여기를 2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최고점의 높이가 몇 미터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어쨌든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참수와 똑같은 형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있었을 때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t만큼 걸렸는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땐 2분의 1t만큼 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t만큼 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t일 때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다시 그만큼 빠져서 원래만큼의 위치로 도달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t까지 딱 도달을 이 문제 던진 후 t초에는 던진 곳과 같은 높이에 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y축 방향의 변이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보시면 뭐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뭐 v 사인 세타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가 0이 되는 구간이 딱 v t일 때가 딱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t에서 최고점을 찍고 근데 이 최고점을 찍는 과정이 v 사인 세타부터 시작해가고 여기 중력가속도 G를 받으면서 계속 속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속력이 이제 0이 되는 순간 이 지점에서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다시 2분의 1t만큼 지나서 다시 이제 또 8m 원상복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2t가 됐을 때 이 부분 여기서 다시 이제 지평면에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여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8m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지상으로부터 8m 떨어진 거리인데 t만큼 걸려서 다시 지표면으로 도착을 했으니까 t에서 t까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8m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v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v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을 먼저 세워볼게요.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 이제 뭐 어차피 뭐 그냥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생각을 할게요. v 사인 세타 플러스 3v 사인 세타 이게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t가 되겠고 여기다 2분의 1을 하시게 되면 2v 사인 세타에다가 t를 곱한 값이 얘가 이제 8m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죠. 이 최고점의 높이가 대체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 최고점 한번 볼게요. 최고점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서 시작 지점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간 이 높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삼각형을 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시간은 2분의 1t초 곱하기 높이는 v 사인 세타 라고 하시면 4분의 1 사인 세타에다가 t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럼 얘는 1m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까지 시작점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는 1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는 따라서 9m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이 약간 횡설수설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먼저 접근을 했어야 됐냐. 일단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벡터로 쪼갠다. 벡터 분해를 일단 먼저 y축 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벡터로 쪼개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상황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t에서 이제 원점으로 다시 그러니까 시작점과 같은 높이로 t에 도달을 하고 이 t의 지평면에 도달을 하니까 이 지평면에 도달을 하는 이 상황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통해 v와 사인 세타 그리고 t의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일단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최고점의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이제 물체 평형으로 이제 갈 건데 뭐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받침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A, B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뭐 FA, A가 누르는 힘 FB라고 치면 네, 뭐 둘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이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얘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힘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AFA와 BFB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대충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쉬워요. 그러면 예제 1번부터 가볼게요. 일단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는 경우와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막대의 질량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막대의 밀도가 균일을 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모든 막대의 무게는 이 막대의 중심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가볼게요. 이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0, L, 2L, 3L, 4L 이렇게 돼 있고 4L 지점에서 F로 위로 잡아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막대에 대한 무게를 무시해라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막대의 중심점인 EL 지점에서 이 밑으로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F,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F라는 힘과 시계 방향으로 가려는 이 중력이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이제 정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지를 이룬다는 걸 시그마 돌림 힘이 합의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그냥 정지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 무게를 W라고 했으니 W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떨어진 거리 L은 F 곱하기 3L과 같다. 이렇게 푸시면 L 날라가면 F는 3분의 1 WG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 얘는 이제 예제 1번과 달리 막대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 질량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고 이 어깨가 이제 아까 이 받침점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깨가 막대를 떠받친 힘의 크기를 구해야 하니 여기가 EL, 여기가 L, 그리고 여길로는 20N의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똑같이 그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가 작용을 해야 수평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20N 곱하기 L이니까 여기도 2L 곱하기 뭐 X의 힘만큼 작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쉽죠? 여기 10N만큼 작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서 20N 누르고 여기 10N 누르니까 둘이 합한 30N 값만큼 어깨를 누르고 있는 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 예제 3번 그림은 물체의 무게를 재는 순저울이 수평을 이루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막대의 무게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나있으니까 일단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중심 10cm, 10cm, 10cm 하고 여기를 잡아당기고 있고
다음 여기로 1kg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 여기는 물체가 있고요. 이 막대는 0.5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체는 이쪽으로 잡아당길 거고, 이 추와 막대는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그럼 이 세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구해볼게요. 1kg만큼, 여기가 일단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인데, 여기는 10cm, 여기는 20cm, 10cm 이렇게만큼 떨어져 있죠. 일단 구해보시면 얘를 1번, 2번, 얘를 3번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1번 힘을 먼저 구해보시면 20cm만큼 떨어져 있고 곱하기 0.5kg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이렇게 구하면 되고, 2번은 10cm 떨어져 있으며 1kg이고 여기 중력과 속도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합해 주시면 뭐 얘가 2분의 1이니까 100, 여기도 100 해서 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3번을 구해주시면 10cm만큼 떨어져 있고 물체 무게 모르고 m이고 여기 10kg, 여기 중력과 속도니까 킬로그램이 아니라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네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m은 자연스럽게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체는 2kg인 겁니다. 그러면 이 추의 무게는 0.5kg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손이 줄을 당기느니까 이 줄에 총 걸린 중력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무게를 구해볼게요. 2kg 있고 1kg 있고 0.5kg 이렇게 있으니까 총 3.5kg에 걸리는 중력 계산하면 35N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조심해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아까는 손이 줄을 잡아당기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물체의 무게 구하고 여기 추의 무게 구하고 막대 무게를 다 구한 다음에 중력만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